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역대 대통령들에 대하여입니다. 자신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역사를 서술하거나 역사적 인물들 평가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쓰려고 한다 하여도 지극히 개개인의 세계관에 따른 주관적이 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 좌파적 세계관으로 세뇌가 된 아이들은 커서도 좌파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깔이 사시가 되었으니 세상이 삐뚤게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우파라 하면서도 좌파적 세계관을 우파적 세계관이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저희 세계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극히 주관적인 정통 보수 수국골통의 세계관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자칫 공산화된 통일국가가 될 뻔했던 것을 막아내고 비록 둘로 갈리었으나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국구입니다. 남북으로 나뉘었기에 공멸은 면하고 한민족 대부분은 자유와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던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심으셨기에 지금 자랑스런 선진조국 대한민국을 있게 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속은 국민들의 봉기에 더 이상 큰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자진하야하셔서 미국으로 망명하신 후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조국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며 사셨던 분입니다.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은 4.19 폭거의 기폭제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경찰이 시위 진압 중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시신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바다에 버렸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시위 중에 누군가가 최루탄에 맞아서 죽었는데 함께 시위하던 사람들이 그를 버려두고 갔을 것이라 믿으시나요? 경찰이 진압 시에 발사한 최루탄이 눈을 관통하여 두개골 깊이 박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백남기 살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에 일조했습니다. 김주열 사망 사건도 좌파들이 철저한 조작이라 생각하며 보수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온갖 비리 의혹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믿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로 존재감 제로 대통령입니다. 젊은 층들에 물어보면 그런 대통령도 있었냐는 대답이 대다수일 정도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잠시 독립운동하는 척 하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와서 시대 상황을 무시하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대한민국에 영국식 민주주의 구현을 꿈꾸었었던 몽상가였습니다. 아무튼 그의 정치 행적은 이승만 반대하기 뿐이었습니다. 4.19 폭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의원내각제 개헌 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바지사장으로 재직합니다. 민주파리 김영삼, 김대중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반만년 역사의 최고의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통 보수파 수국골통의 타이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좌파에서 전향했다고 하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시뻘건 것들조차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마술사였습니다. 4.19 폭거로 들어선 윤보선 정부는 폭도 대통령이라서 폭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시위를 해대면서 깽판을 치고 있어도 속수무책 그저 자신들 월급이나 챙기고 있는 것에 분노하여 5.16 군사혁명으로 망하기 일보 직전의 나라를 구해냅니다. 5.16을 쿠데타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전향했다 사기치는 좌파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혁명정부는 강력한 통치력으로 민주파리 김영삼, 김대중 개새끼들의 반대를 뚫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선진산업사회의 기초를 세우신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서 대통령으로 취임했었던 최규하 대통령은 존재감 제로 두 번째입니다.
그가 무엇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박 대통령 시해부터 전두환 대통령 취임 때까지의 격동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것을 기대했었지만 끝끝내 그는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80년 서울의 봄이라는 민주파리들이 광란을 진압하면서 청와대에 입성한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키즈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의 폐악질을 효율적으로 제압하고 쓰레기 언론들을 통폐합하여서 가짜 뉴스를 통제하였고 폭력 조직을 소탕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계획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여 소위 말하는 중진국 반열에 오르게 했습니다. 민주파리들이 직선제 개헌 주장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직선제 선거에서 노태우로 정권 재창출을 한 후 약속한 대로 7년 단임을 마치고 깔끔하게 퇴임합니다. 퇴임 후 민주파리들이 집요한 보복으로 한평생 시달리면서 살고 계십니다. 물태우라 불렸던 존재감제로 세 번째 대통령, 그의 집권 내내 곳곳에서 시위가 끊이질 않았는데 특히나 근로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방치한 관계로 한참 성장해 나가던 많은 공장들이 도산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뒷전을 하고 돈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국고가 충분하지 않아서 별도의 통치 자금이 필요했기에 경제인들로부터 받아서 대통령직 수행을 위하여 썼었는데 노태우는 자신이 치부하게 바빴고 임기 말에 훗날 목숨을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에게 수백억씩 뇌물로 바쳤던, 그리고 결국 보수파 정당을 김영삼에게 상납하고 목숨을 구걸했던 그런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파리로는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은 자력으로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척하여서 대권을 보수 우파로부터 소매치기 한 그런 양아치였습니다. 평생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역사 개판 만들기에 나서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역사를 쓰레기 좌파 역사로 바꾸어 놓은 개새끼였습니다. 아들내미를 시켜서 뒷돈을 챙기는 파렴치한 짓거리를 하다가 걸리니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아들만 콩밥을 먹였던 아주 비정한 애비이기도 했습니다. 보수파 정당의 관뚜껑에 대못을 박으며 좌파에게 정권을 내어준 보관 참시가 필요한 그런 자입니다. 김대중이 IMF 시대를 연 또 다른 주역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은 야당 대표 시절 김영삼이 나라를 망치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김영삼의 구조개혁에 발목을 잡아서 결국 IMF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런 아주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내 조국 나의 일생을 위하여라는 기치하에 나라 돈이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퍼주기를 하면서 농어촌 빚 탕감이라든지 햇볕 정책이라든지 좌우지간 어떻게 하면 국고를 거덜낼까 연구하여서 박사학위를 받은 듯 돈 낭비에는 천부적 재질을 보여줍니다. 민주파리들에게도 민주화 유공자라고 하면서 국고를 물쓰듯 나누어준 희대의 개새끼였습니다. 특히나 국제적 사기극으로 노벨을 욕보이면서 노벨상을 국고를 털어서 사오는 그런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정치재벌이라 불리며 공천헌금으로 치부를 한 김대중의 세 아들놈들은 애비를 보고 배운 것이 삥뜯기였기에 경쟁적으로 삥뜯기 하다가 감옥 동창생들이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경선에 출마하였었는데 운동권 새끼들이 맹활약에 황당하게도 경선에서 승리를 한 후 허위 날조 음해를 통한 이회창 죽이기에 성공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노무현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에 무엇을 해야 하나 우왕좌왕하면서 자신이 좌파 정부이니까 좌파 정책을 입안한다 생각하면서도 세무 변호사로 돈벌이의 맛을 본 철저한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우파적 정책을 시행하므로 좌파 새끼들이 뚜껑을 열게 만들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던 놈이었습니다. 권위주의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희대의 병신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몸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던 굵고 짧게 살았던 또라이였습니다.
젊어서 좌파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나이 들어서도 좌파면 인간성이 나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머리로는 우파였으나 나이 들어서도 가슴속은 좌파였던, 인간성이 반쯤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명박이 좌파들에 대한 일방적인 구애 행각은 거세는 되었지만 발전기를 맞은 개마냥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의 좌파 감성이 우파 이성을 누르고 자신이 살 길은 박근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오판하고 보수 우파를 벌입니다. 결국 그는 박근혜라는 보수 우파의 커다란 방패를 스스로 치우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지금 홍준표가 이명박의 실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세력들에게 아부를 떨기 위하여 태극기 세력을 극우 사이코라 비하하였는데, 그가 태극기 세력 죽이기에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그는 탄찬 세력들에 의하여 제거가 될 것입니다. 무너져 사라져가던 보수우파 정당을 추스려서 재건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은 온통 사이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의 뚝심 하나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흡수 통일을 꿈꾸면서 천년의적 중공으로부터도 호의적 입장을 얻어냈던 철의 여인 박근혜, 제2의 김재규들의 출연으로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 보수 우파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보수 우파 국민들을 이끌어 좌파 종북 정권과 사이비 보수 우파 세력들과 싸우는데 최일선에 서 계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온몸으로 외치고 계신 것은 대한민국을 적들로부터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사소한 개인적 증오심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투쟁을 하시는 중이란 것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촛불 난동의 최대의 수혜자인 문재인은 겉보기에는 지금 최고의 권력자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듯하나 실제로는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 어찌 보면 인생이 불쌍하기도 한 놈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민주파리 대통령들 중에서 나라를 말아먹는 속도가 5G를 능가해서 당당히 금메달 수상자라 하겠습니다. 임기 2년차에 벌써 여기저기 둑이 새고 있는 것을 보면 곧 부엉이 바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우파 대권 후보라고 신문과 방송에 오르내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이 민주파리 출신의 사이비들이고 보수우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보기 힘들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모아서 자한당이라는 허상을 깨부수고 대한애국당이 선전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다음 대선에서는 정통 보수파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통 보수파 정신으로 무장된 대통령을 갖게 될 것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결코 보수파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수파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역대 대통령에 대하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